내 이름은 후쿠토메 미키, 20살의 대학생이다. 이번엔 막장 부모를 참교육했던 통쾌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내게는 미호라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동생이 있다. 나보다 11살이나 어린 동생을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예뻐했다. 우린 동네에서도 소문난 사이좋은 자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왔어? 간식 있는데 같이... 왜 그래? 동생은 엉엉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이유를 바로 알아챘다. 무려 동생의 가방에는 보기만 해도 끔찍한 낙서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울고 있는 동생을 달래줬고 동생이 진정되고 나서 이유를 물어봤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반에서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던 여자애가 있었다. 그냥 이유도 없이 어쩌다 왕따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한 동생은 그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말도 걸고 최대한 보살펴줬다고 한다. 근데 그 행동이 왕따 가해자 무리 중 리더였던 여자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왕따의 타깃이 동생으로 바뀐 것이다. 동생을 무시하는 건 물론 연필통 속 물건들을 부수고 노트와 교과서에 낙서도 했다. 그리고 괴롭힘의 끝판왕이 바로 가방이었다. 흔한 이야기라고는 하나 그 일이 내 동생에게 벌어질 줄이야. 동생은 학교 가기가 무섭다며 다음 날부터 등교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엄마와의 상담 후 일단 학교에 사정을 말해보기로 했지만 어떻게 됐어? 좀 더 알아보자는구나. 알아보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미호 가방이 젖골이 됐는데 가방에 존못, 죽어라 이렇게 써놓고 이건 딱 봐도 왕따 시키는 거잖아. 일단 진정 좀 해봐. 이제 설명해 줄 테니까. 미안, 말해줘요. 일단 학교에서 이낙이 담임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말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일들도 다 이야기했고. 근데? 일단 이낙이 선생님은 애들 행동이 조금 과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왕따라고 결정짓기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뭐? 이게 왕따가 아니면 뭐가 왕따라는 건데? 물론 나도 계속 물고 늘어졌지. 그랬더니 이번엔 교감 선생님이 저희가 진상조사를 해볼 테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의 일들을 정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더라. 참 천하태평이시네. 진상조사는 어떤 건데?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겠다나 봐. 이걸로 미호가 왕따를 당했다는 답변이 나오면 그 후엔 학부모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자네. 설문조사를 언제 하는데? 준비되는 대로 하겠대. 구체적인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니 전혀 신뢰가 안 가는데? 그래서 나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은 해뒀는데 이야기 듣고 보니 뼛속부터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다가 나중엔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어. 설마 그러겠니? 안 그런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리고 설문조사만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계속 따져야겠어. 이렇게 나는 학교 측에 신속한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매일매일 학교에 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그 진상조사는 언제쯤 해주실 건가요? 그게 조만간 할 거거든요. 구체적인 일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악질적인 클레임인 것 같아서 내키진 않았지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따진 결과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미호반의 아이들 몇 명이 미호가 왕따였다고 적어줬기 때문에 학부모 면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면담 당일 나는 집에서 미호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일단 엄마만 다녀왔는데 나왔어. 뭐야? 왜 그래 엄마? 엄마는 기진맥진한 얼굴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면담에서 있었던 내용을 자세히 알려줬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참담했다. 학교 교실에 엄마와 담임 그리고 3명의 왕따 가해자의 학부모가 모였다. 먼저 입을 뗀 건 왕따 가해자 무리 중 리더 여자애의 엄마 야마다 씨였다. 40대 얼굴에 상류층 사회에서 볼 법한 사모님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우리 애가 왕따 같은 걸 시킬 리가 없죠.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저희 애를 질투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전형적인 딸바보로 절대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입을 뗀 건 다나카 씨였다. 30대 얼굴에 얼룩덜룩한 금발머리였고 과거 일진 혹은 갸루가 아니었을까 하는 분위기가 풍겼다. 근데 어차피 애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애들 싸움에 왜 저까지 부르신 거예요? 무기력하고 비협조적인 타입으로 역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사토 씨였다. 50대 얼굴에 살짝 살이 찐 배짱 좋은 엄마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정말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그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처럼 살찐다고요. 막 이래. 사건의 중대함을 잘 모르는 타입으로 이쪽 역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아이 가방에 무슨 낙서가 돼 있는지 아세요? 이게 왕따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물론 엄마는 더욱 추궁하려고 했지만 우리 애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케어를 내는 거야? 좀 짜증나네요. 그렇게 화내면 주름 생겨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낙이 담임 선생님도 어떻게든 면담을 진행해 보려고 했지만 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학생들이 야마다가 관련돼 있다는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선생 노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야마다 씨의 기세에 눌려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다음 면담 때 이어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엄마는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왔던 것이다. 나라도 기진맥진했을 거야. 하지만 이 상태로는 다음 면담 역시 오늘과 비슷한 전개가 될 게 뻔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의 최종병기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그건 바로 장기 출장으로 지방에 계신 우리 아빠였다. 일로 바쁜 건 알지만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아빠밖에 없다. 아빠, 미호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엄마한테 들었어. 오늘 학부모 면담 있었다며. 어땠니? 마침 그 일로 할 말이 있어요. 무려 3명 다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선생님도 전혀 도움이 안 됐대요. 그렇구나. 결국 말은 해보지도 못하고 다음 면담 때 다시 이어하기로 했다는데 근데 그때도 상황이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의 지혜를 빌릴 수 있을까 해서요.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내가 그 면담인지 뭔지에 나가도록 하마. 괜찮으세요? 아직 당분간은 거기 계셔야 하잖아요. 심기일전에서 다 끝내버렸어. 미호의 중대사인이 당연한 거지. 내일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역시 우리 아빠야. 그럼 부탁해요. 상황 정리할 수 있게 지금까지의 일들 좀 알려줄래? 먼저 학교 측에서는 왕따 정황과 가해자들을 어떻게 특정한 거니? 반 안에서 익명의 설문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학생 몇 명이 거기에 가해자 아이들의 이름을 적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땠니? 한 사람은 딸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고만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무관심에 비협조적이었고 마지막 사람은 그게 나쁜 짓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알았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일 아빠는 엄마와 함께 면담 장소로 나가셨다. 뻔뻔했던 세 사람은 한눈에 봐도 겁을 먹은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는 키도 190cm이고 유도보였기 때문에 몸도 좋고 무엇보다도 동업자들이 도깨비라며 무서워할 정도로 센 얼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학교 폭력이라는 심각한 주제를 다룬 면담입니다. 성의 없는 태도로 임하거나 시시한 농담을 하는 곳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가장 먼저 다나카 씨와 사토 씨의 견제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쩔쩔맨 모양이었다. 하지만 야마다 씨는 당황해하면서도 끝까지 버텼다. 그니까 우리 애는 안 그랬다고요. 질투 때문에 모함을 당한 것뿐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냉정할 수 있다니 어떤 의미에선 대단했다. 하지만 아빠는 침착하게 이렇게 물었다. 아하, 많은 학생들이 따님의 이름을 적은 것 같던데 그 애들이 하나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 상대방 주장에 허점을 찌르자 야마다 씨는 멈칫했다. 그 사이 한 방 더 먹이는 우리 아빠.
이번에 제가 나온 진짜 이유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기물 손괴와 정신적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뭘 감추겠는가? 우리 아빠는 변호사다. 사람들은 법정에 사는 도깨비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법정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변호사시다. 그런 아빠를 동경하며 나 역시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넘어갈 각오를 하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아빠의 폭탄 발언으로 세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애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너무 호들갑이시다, 정말. 못 쓰게 된 가방과 교과서 역시 어엿한 재물에 속하고 딸은 이 사건으로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애초에 학교 폭력은 아이들끼리의 싸움 정도로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 학교 폭력 가해자가 하는 행동은 소송을 당해도 마땅한 행위들이다.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건지 당황해하며 진정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하지만 법정에 사는 도깨비는 용서하지 않았다. 참고로 저는 학교 측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학교 측도 소송할 생각입니다.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도 소송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큰 사건으로 발전했다. 자연히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도 소문이 퍼졌다. 기본적으로 이건 어른들의 사정이지만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그 사건에 눈치채기 마련이다. 왕따 가해자였던 여자애는 반 친구들의 비난의 목소리와 시선을 받아야 했고 학교는 바늘방석 그 자체였다. 그 결과 등교 거부 및 전학을 간 모양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부모들과 학교 측은 실제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 분명 각 가정에도 혼돈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을 것이다. 미호는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는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다.